그날 순대국집 좁은 주방에서 박은희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높은 찬장 위에 있는 그릇을 꺼내주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녀의 뒤로 스치면서 엉덩이에 거대한 무언가가 닿았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무슨 큰 드라이버 같은 공구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단단하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감촉은 무기물이 아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은희의 온몸에 뜨거운 전율이 흘렀다. 55해를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크기였다. 그녀도 모르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결혼 28년 차, 이제는 모든 감정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 남자의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올해 55인 박은희는 안양 한번가에서 미정순대국이라는 작은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28년 된 남편 김상우는 올해 57이었다. 원래 택배 영업을 하다가 몇 년 전 사업에 손을 댔지만 실패하고 나서는 집에서 그냥 쉬고 있었다. 쉰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였다. 장사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톱니바퀴처럼 똑같이 흘러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6시부터 육수를 끓이고 10시에 문을 열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섰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은희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었다. 주문 받고 음식 내놓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테이블을 닦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밤 11시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 상우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다. 다녀왔다고 인사를 건네도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자정이 넘기 일쑤였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남편은 벌써 등을 돌리고 코를 골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 사이에는 잠자리도 없었다.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남과 다름없었다. 그럴 때면 은희는 문득 생각했다. 여자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최근 몇 달은 특히 더 힘들었다. 손님은 늘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 그래서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힘쓰는 일도 많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니 남자가 필요했다. 안양 한번가 순대국집 남자 알바 구함.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시급 15,000원 가게 앞에 붙인 공고를 보고 며칠 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목소리가 참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알바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젊고 정중했다. 면접 가능할까요? 면접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고 은희는 깜짝 놀랐다. 키가 180은 좋게 되어 보였고 얼굴은 배우처럼 잘생겼으며 무엇보다 몸이 정말 탄탄해 보였다. 반팔 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의 근육과 넓은 어깨는 꾸준히 운동한 사람의 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표정은 참 순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올해 38입니다. 은희는 그가 내민 이력서를 받아보았다. 전자부품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 일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만두셨어요? 은희가 물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뒤로 일자리를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우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식당 일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빨리 배울 자신 있습니다. 준호는 은희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그 시선이 참 인상적이었다.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힘든 일도 많고
손님 상대하는 일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채용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든든한 일손 하나 구했다고만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준호는 첫날부터 일머리가 정말 좋았다. 한두 번만 알려주면 금세 모든 것을 습득했다. 손님 주문 받는 법, 음식 나르는 순서, 테이블 정리하는 방법, 설거지 동선까지 완벽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사장님, 7번 테이블에 순대국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은희가 듣기에도 참 좋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가게 안의 공기가 활기차게 변하는 듯 했다. 손님들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은희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사장님, 새로 온 총각 참 성격 좋네. 인상도 좋고. 할머니의 말대로였다. 준호는 손님에게 항상 웃으면서 응대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네, 어머님.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싹싹하게 챙겨드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둘 사이의 대화도 늘어갔다. 점심 피크 타임이 끝나고 오후 2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졌다. 그때가 되어서야 둘은 같이 늦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준호 씨, 운동 꾸준히 하시나 봐요.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은희가 무심코 말을 건넸다. 네, 헬스장 다닌 지 한 10년 됐어요. 준호가 수저를 들며 대답했다. 건강 챙기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은희는 그때부터 준호를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다. 땀 흘리며 일할 때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팔뚝, 무거운 쌀포대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모습, 테이블을 닦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탄탄한 등 근육. 자꾸만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28년 동안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집에 가면 여전히 남편 상우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다. 은희에게 오늘 장사는 어땠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보, 요즘 아르바이트생 뽑았는데 일 정말 잘해요. 덕분에 제가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녀는 작은 칭찬이라도 듣고 싶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상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근데 이번 달 카드값 좀 줘, 30만 원만.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코만 골고 있었다. 다음날 가게에 나갔는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가슴이 뭉클했다. 고작 며칠 본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얼굴색 하나까지 신경 써주는데 28년을 같이 산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우는지 웃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높은 찬장 위에 있는 큰 접시가 필요했는데 손이 닿지 않아 은희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 씨, 저기 위에 있는 접시 좀 꺼내주세요. 준호가 좁은 주방으로 들어왔다. 둘이 함께 서 있자 공간이 꽉 찼다. 준호가 은희의 등 뒤로 바짝 붙어서 팔을 뻗어 찬장 위에 있는 접시를 꺼냈다. 그 순간이었다. 은희의 엉덩이에 뭔가 단단하고 거대한 것이 닿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처음에는 주머니에 넣은 커다란 공구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형태와 온기는 무기물이 아니었다. 그것이 준호의 그 부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뜨거운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아,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좁아서요. 준호가 황급히 물러서며 말했다.
그의 얼굴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본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희는 겨우 그 말만 내뱉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접시를 받아 들고 돌아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준호는 서둘러 홀로 나갔고 주방에는 은희 혼자 남았다.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지만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55살 먹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설렘 혹은 욕망. 그냥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엄청난 크기와 감촉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그쳐봤지만 소용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여자로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잘못된 건가,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분간이 안 될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를 보는 것이 어색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는지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 침묵이 어색하게 흘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은희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분위기를 바꿔보기로 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준호 씨, 여자친구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아니요.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몸도 좋은데?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글쎄요. 저한테 맞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슬퍼 보였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지만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은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 남편하고는 완전 남이에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 같아요. 준호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따뜻했다.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여자로서의 제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사장님은 아직 젊으세요. 준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정말 매력 있는 분이세요. 그 말에 은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준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일할 때도 자꾸 눈이 마주쳤고 말을 나눌 때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은희는 괜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다. 유난히 취객이 많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손님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왔다. 어이, 이쁜 사장님. 여기 순댓국 2개 줘.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문 닫을 시간이라서요. 은희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에이, 뭐 어때? 하나만 해줘. 응? 보다 못한 준호가 나섰다. 손님,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다. 얘야, 내가 뭔데? 내가 사장이야? 손님,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그만 나가주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한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그 순간 준호가 그 손을 강하게 쳐냈다. 그의 카리스마가 엄청났다. 지금 폭행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를까요? 키 크고 몸도 좋은 준호의 위압감에 남자들이 주춤했다. 에이, 재수 없어. 나가자. 남자들이 욕을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제야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둘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 씨.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언제 한번 회식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할까요? 지금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응, 가게 문 닫고 우리 둘이서 소주 한잔해요.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은희는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은 반쯤 끈 채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건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소주가 물처럼 술술 넘어갔다.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에 점점 취기가 올라왔다. 준호 씨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은희가 물었다. 평범하게 살았죠?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당하고 그 뒤로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외롭진 않았어요. 외로웠죠? 엄청.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애들도 낳고. 저만 혼자예요. 명절 때 고향 가면 언제 장가 가냐고 친척들이 맨날 물어봐요. 왜 결혼 안 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제가요. 글쎄요. 오히려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잔을 또 비웠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 얘긴데, 응, 말해봐요. 여기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은희는 그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이 나이 먹도록 여자 경험이 없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은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38인데 한 번도 없어요? 정말요? 왜요?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 제가 몸이 좀 특이해서요. 특이하다니요.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데. 준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게 너무 커서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아, 그 부분 말이구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날 주방에서 엉덩이에 느껴졌던 그 엄청난 크기와 감촉이 다시 떠올랐다. 근데 남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적당히 크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자를 사귀어도 막상 그 단계가 되면 다들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러다 결국 떠나요. 무서워한다고요? 네, 어떤 여자는 울면서 도망갔고 어떤 여자는 저한테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포기하고 아예 연애를 안 하기로 했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은희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부끄럽지만 38까지 수총각입니다.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요. 준호가 잔을 또 비웠다. 은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게 준호 씨 잘못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전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너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고 혼자 살아야 한다니. 그의 슬픈 눈빛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사장님.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은희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28년 동안 쌓아 올렸던 아내라는 이름,
사장이라는 역할, 55이라는 나이, 그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그냥 한 명의 여자만 남았다. 너무나 외롭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 준호 씨.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너무 외로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일 외롭지만 저도 여전히 여자로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은희는 그의 넓은 가슴에 안겼다. 부실한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단단하고 포근한 감각이었다.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상관없어요. 준호 씨만 괜찮다면?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럽다가 점점 깊어졌다. 준호가 그녀를 가볍게 안아 올려 주방으로 향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처음엔 정말 놀랐다. 커도 너무 컸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웠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 은희는 자신이 여자라는 것, 여자로서 이런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남편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남자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주방 바닥에 누워 있었다. 준호가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니에요, 준호 씨. 은희가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저한테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준호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저도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같은 아름다운 여자가 처음으로 저를 받아줘서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간 건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다. 남편은 역시나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다. 피부와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응급처치야.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권리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게에 가면 준호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다. 가게에 도착하니 준호는 벌써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전처럼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은희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응, 왔어요.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눈이 마주쳤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데 설거지하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팔뚝에 힘줄, 맺힌 땀방울. 은희는 넋을 놓고 보다가 국을 태울 뻔했다. 점심시간 피크가 끝나고 오후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 테이블 밑에서 준호의 발이 그녀의 무릎을 살짝 건드렸다.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은희는 웃음이 나왔다. 준호 씨, 손님들 보는데요. 아무도 안 봐요,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가게가 끝난 후에는 매일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매번 놀라웠다. 준호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그녀가 괜찮은지 계속 물어봐 주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었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감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사장님, 앞으로 사장님 말고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앞으로는 은희 씨라고 불러요. 네, 은희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자 가슴이 떨렸다. 출근길에 카톡이 왔다. 은희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은희는 웃으며 답장했다. 준호 씨도요. 조심히 와요. 이런 작은 것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장을 볼 때도 동선을 맞췄다. 은희 씨, 오늘 시장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같이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그의 옆에 있으면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 같았을 것이다. 실제로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다.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금슬 좋으시네. 은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퇴근 후에도 남편 몰래 통화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방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호 씨,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은희 씨, 내일 봐요. 응,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거울을 보면 한눈에도 자신이 달라진 게 보였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으며 말투도 부드러워졌다. 난 여전히 여자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그게 실감났다. 단골 손님들도 알아챘다. 사장님,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서 꽃이 피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준호는 옆에서 빙긋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남편 상우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얘야, 이번 달 가게 매출 얼마야?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물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얼마나 버는지 알아야지. 저번 달이랑 비슷해요. 은희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 덕분에 매출이 늘었지만 그 돈을 남편에게 넘겨주기 싫었다. 통장 잔액 좀 봐도 돼? 왜 갑자기? 내가 남편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기분이 나빴다. 28년 동안 집안일에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아니, 내가 직접 관리해야겠어. 통장 내 앞으로 바꾸자. 가게 명의도. 뭐라고요? 은희는 깜짝 놀랐다. 가게 명의를 왜 바꿔요? 내가 운영하는 건데? 부부잖아. 같이 쓰는 거지 뭐, 나도 권리가 있어?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싫어요. 제가 피땀 흘려서 일군 가게인데 왜 명의를 바꿔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요즘 달라졌어. 뭐야? 바람이라도 났어?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눈치챈 건가? 뭐? 무슨 소리예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바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대꾸야? 예전엔 고분고분하더니 예전엔 당신이 돈이라도 벌어왔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집에서 TV만 보면서 싸움은 커졌고 결국 은희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게 결혼 생활이야?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 씨,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곧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통장이랑 가게 명에 내놓으래요. 그건 너무하네요. 은희 씨가 일군 건데? 맞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힘내세요. 은희 씨,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문자를 보고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다음날 가게에 갔더니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괜찮으세요? 응, 준호 씨가 있어서 괜찮아요. 은희는 웃으려고 애썼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날 가게가 끝나고 준호가 말했다. 은희 씨,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가요? 은희 씨 남편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더 심해질 거예요. 저도 알아요. 혹시 이혼 생각해 보셨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혼. 그동안 생각은 많이 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니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무서워요. 준호 씨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가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지만 은희 씨,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세요?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전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은희 씨 편이에요. 그 말에 힘이 났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날 생각해 주는구나. 고마워요, 준호 씨. 그날 밤도 그들은 뜨겁게 서로를 안았다. 위로처럼, 약속처럼. 며칠이 지났다. 남편은 계속 통장 얘기를 꺼냈고 은희는 계속 거부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남편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야, 이년아. 통장 내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어느 날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거세게 흔들었다. 아파요. 이거 놔요. 통장 내놓으면 놔줄게. 결국 은희가 비명을 질러서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그제야 남편은 그녀를 놓았다. 팔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다음 날 준호가 멍든 팔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남편분이.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의 주먹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은희 씨, 이건 폭행이에요. 신고해야 해요. 안 돼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준호는 한참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희 씨, 제발 안전하게 지내세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요. 제가 달려갈게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남자 둘과 함께 왔는데 어디서 본 얼굴들이었다. 아, 그날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던 그 취객들이었다. 여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친구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안녕하세요, 사모님. 한 남자가 비죽 웃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다. 은희는 불안해서 방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문틈으로 대화가 들려왔다. 형님, 그럼 그 계획대로 하는 거죠? 그래, 증거만 잡으면 돼. 걱정 마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무슨 계획, 무슨 증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혹시 나와 준호를 의심하는 건가? 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에 가서 준호에게 어젯밤 일을 말했다. 그 취객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이랑 무슨 계획을 짜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무서워요, 준호 씨. 걱정 마세요. 아직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일하는 내내 신경이 곤두섰다. 혹시 누가 지켜보는 건 아닐까? 며칠 뒤, 그 취객들이 다시 가게에 왔다. 이번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장님, 순대국 둘이요. 평범하게 주문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다. 저와 준호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음식을 내가자 그들은 먹으면서 계속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가끔씩 저희를 쳐다보면서 핸드폰으로 무언가 찍는 것 같기도 했다. 은희 씨, 저 사람들 이상해요. 준호가 주방에 들어와 속삭였다. 저도 알아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조심해요. 아무 빌미도 주지 말고요. 그날부터 둘은 정말 조심했다. 가게에서는 절대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가게가 끝난 후에도 만나지 않았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게 문 앞에 보건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위생점검 예정, 안양시 보건소. 은희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점검을? 그녀는 항상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왔다. 그날 오후, 건물주가 찾아왔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익명으로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불법 고용이 있고 영업방해 행위가 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위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정식으로 고용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사를 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불륜 관계라는 제보도 있었어요. 사장님하고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하얘졌다. 그건 사장님, 사실이에요. 건물주가 물었다. 아, 아니에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제보자가 사진도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찍힌 건가? 사장님, 저도 난처합니다. 이 건물 이미지도 있고 다른 세입자들도 있고 만약 사실이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계약 해지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보건소 점검 잘 받으세요. 건물주가 나가고 준호가 다가왔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준호 씨, 우리 들킨 것 같아요. 어떡해요? 눈물이 쏟아졌다.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사진이 있대요. 언제 찍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혹시 그날이요? 그 취객들이 온 날 핸드폰 꺼내던 거 기억나요? 맞았다. 그때였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자신들을 찍은 것이었다. 아마도 친밀해 보이는 모습을. 이거 큰일 났어요. 준호 씨, 은희 씨, 일단 침착하게 대응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면 돼요? 아마도 남편분이 배후에 있을 거예요. 그 취객들이랑 짜고 한 거죠? 맞아요. 그날 밤 대화 들었던 것. 결국 돈 때문이에요. 불륜으로 몰아서 위자료 받고 가게 빼앗으려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너무 비겁해요. 은희 씨, 울지 마세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어떡해요?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가게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녹음기요. 네, 그 취객들이 자주 와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고요. 테이블 밑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정말요? 희망이 보였다. 그날 그들이 왔을 때 대화가 녹음됐을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준호가 테이블 밑을 뒤져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처음엔 잡음만 들리다가 남자 2명이 조심스럽게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형님,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저 여자 남편이 부탁한 대로 불륜 증거만 잡으면 돼. 그리고 보건소랑 건물주한테도 익명으로 신고 넣어. 위생 불량, 불법 고용, 뭐든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한 방에 제대로 끝내서 저 여자 남편한테 수고비 두둑이 챙기자고. 녹음을 듣자마자 은희가 소리쳤다. 이거예요. 결정적 증거예요. 그들이 남편이랑 공모한 거예요. 업무 방해라고요. 은희 씨, 이걸로 역공할 수 있어요. 준호도 흥분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주한테도 보여주고 보건소 담당자한테도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준호 씨, 너무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보건소 점검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주방, 냉장고, 식자재 보관 상태, 설거지 시설까지 모든 게 깨끗했다. 문제없네요. 위생 상태 양호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은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꺼내 들며 말했다. 저한테 무고성 민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은희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공무원은 파일을 듣고 나서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무고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건물주에게도 찾아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건물주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이런, 제가 속았네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계약 해지 얘기는 취소합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드려야겠네요. 은희는 안도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얘야, 당장 집에 와. 할 얘기 있어.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다. 지금 못 가요. 가게 정리해야 해요. 당장 와. 그가 소리를 질렀다. 싫어요. 당신이 한 짓 다 알아요. 뭐? 뭘 안다는 거야? 저한테 녹음 파일 있어요. 당신이 그 취객들이랑 짜고 한 거 다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이 그들이랑 짜고 업무 방해한 거 다 증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내가 날 신고한다고? 더 이상 안 당해요. 이혼 소장 접수할 거예요.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내가 감히. 당신 때문에 28년 고생했어요. 이젠 끝이에요. 은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준호가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잘하셨어요, 은희 씨. 저 괜찮을까요? 무서워요, 준호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며칠 뒤, 은희는 경찰서에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담당 형사가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한 증거네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그 취객들이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속이 다 시원했다. 드디어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 사이 은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남편분의 경제적 무책임, 가정폭력, 그리고 이번 무고 사건까지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게는 사장님 명의이고 사장님이 운영하셨으니 온전히 사장님 몫입니다. 남편분은 경제활동을 안 하셨으니 기여도가 없죠. 오히려 사장님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준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유리하대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녹음기 설치해 둔 것도, 옆에서 힘이 돼 준 것도. 무슨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은희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거예요. 은희 씨는 자유로워질 거고 가게도 지킬 거고요. 당신은요? 은희가 물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전 은희 씨 옆에 있고 싶어요. 평생이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전 당신보다 20살 가까이 많은데요. 준호 씨는 이제 겨우 38이고 전 55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은희 씨를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눈물이 났다. 저도 좋아해요. 준호 씨. 사랑해요. 은희 씨.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다. 한 달쯤 지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고 남편과 취객 둘의 혐의가 인정되어 무고와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법정에서 다시 만난 남편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재판장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이 은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8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왔다. 은희야, 이제 남이에요. 말 놓지 마세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면 다해요. 28년 동안 날 뭘로 봤어요? ATM. 가정부.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당신 힘든 건 당신 문제예요.
날 괴롭힐 이유는 안 됐어요. 그 알바생이랑 진짜 사귀는 거야? 그건 당신이 알바 아니에요. 이제 남인데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나이도 많으면서 나이가 많으면 사랑받으면 안 돼요? 여자는 나이 들면 감정도 없어야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희는 차갑게 돌아섰다. 밖에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요. 이제 자유해요. 축하해요, 은희 씨. 준호가 웃었다. 은희는 그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게로 돌아오자 단골 손님들이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며칠 후, 은희는 가게 간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미정순대국에서 은희랑 준호 국밥으로. 준호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돼요? 준호가 물었다. 당연하죠. 당신도 이제 주인이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당당하면 돼요. 새 간판이 달렸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큰이랑 준호 국밥.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물었다. 둘이 사귀는 거예요? 은희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사귀어요. 에이, 뭐 어때요?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간판을 바꾸고 가게는 더 잘 됐다. 준호의 아이디어로 배달 앱에도 입점하고 SNS 홍보도 시작했다. 손님이 점점 늘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끝나고 둘이 앉아 있었다. 은희 씨, 요즘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저도요. 은희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준호 씨, 은희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인 거죠? 당연하죠. 전 어디 안 가요. 전 이혼한 사람이고 나이도 많은데 앞으로도 괜찮겠어요. 은희 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은희 씨랑 있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 결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게 진짜 부부 아닐까요?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야말로요. 38까지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둘은 그날 밤도 서로를 안았다. 예전처럼 주방에서가 아니라 이혼하고 나서 얻은 작은 원룸 침실에서였다. 준호가 들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은희 씨, 정말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준호는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괜찮아요. 이젠 이 크기에도 익숙해졌어요. 사실이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젠 그 크기가 주는 만족감에 익숙해졌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었다. 일요일 오후, 둘은 안양천으로 산책을 나갔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꽃들이 만개했다. 준호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은희도 그 손을 꼭 잡았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이젠 당당했다. 벤치에 앉아 준호의 어깨에 기댄 채 은희는 눈을 감았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다.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55에 다시 시작했다. 사랑도 하고 존중도 받고 행복도 느낀다. 너무 커서 만나는 여자들마다 거부당했던 이 남자를 그녀가 받아주었고 그렇게 둘은 서로를 치유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게 전부였다. 결혼증서도, 반지도,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지만 그들은 진짜 부부였다. 매일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든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한다. 고마워요, 준호 씨.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은희 씨.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남자는 물건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은희는 늦은 나이에 배웠지만
그래서 더 오래 간직하려고 한다.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행복을. 내일도 그들은 함께 가게에 나가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인생이었다. 사랑해요. 준호 씨, 우리 내일 또 봐요. 우리의 가게에서, 우리의 집에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요.